안녕하십니까.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 투쟁이 장기전에 접어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여 투쟁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을 관통했던 대장동 몸통 논란이 정치권에 재부상했습니다.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총선 전초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후보군 윤곽이 잡혔습니다. 보궐 판세나 유불리 모두 박빙의 승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속속들이 파헤쳐 촌철살인 분석해보는 시간, 국민의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설주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천 위원장님, 네. 지난주에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김기현 대표와 드디어 이렇게 좀 만나서. 그렇죠. 그 지난번에도 한번 만나긴 했었어요, 광주에서. 맞아요. 네. 네, 근데 이번에는 같이 또 식사도 하시고 일정을 소화를 하셨는데 뒷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우선 이제 제 입장에서는 되게 잘 된 게 저는 이제 늘 순천에서 만나고 싶었었어요. 왜냐하면 여당 대표가 이제 지역에 방문한다는 거는 그 지역 입장에서 좋거든요. 특히 호남인데.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뭐라도 오면은 사업이나 예산이나 얘기라도 할 수 있고. 네. 그래가지고 저도 김기현 대표가 계속 이제 뭐 밥 먹자 만나자 하실 때마다 우리 지역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광주에서도 한번 뵙고 이번에 순천에서는 뭐 식사도 함께 하고 그랬는데 뭐 그런 면에서 이제 저의 밀당이 우리 지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저는 뭐 좋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예산 심의를 국회에서 좀 주도를 하게 되잖아요. 앞으로. 그렇죠. 예, 뭐 그 안에서도 우리 천하람 위원장님이 또 하셔야 될 일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또 그날 재밌었던 게 순천시장이 굉장히 또 에너제틱하고 추진력 있는 분이에요. 무소속이시죠? 예, 무소속이기도 하고 특히. 그래가지고 이제 김기현 대표한테 막 이렇게 저렇게 예산 부탁하고 이것 좀 잘 챙겨달라고 그랬는데 김기현 대표 계속 그 얘기하더라고요. 앞으로 순천 예산은 전부 천하람이를 통해서 우리 직거래하지 말고 다 천하람 위원장 통해서 갖다 달라고. 약간 좀 약간 어깨에 올라가는 그런 느낌. 저게 바로 여당 후보의 어떤 프리미엄이죠. 실제로.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천하람 위원장한테는 상당히 선거 전략성으로는 괜찮은 방법이다. 그게 지역 예산을 스스로 챙겨간다는 어떤 시민들이 인상을 받으면 일꾼으로서의 완성을 할 수 있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이정현 전 의원이 순천에 참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예산 폭탄론도 실제로 먹혔고 예산 폭탄론이 어느 정도 실현도 됐었죠. 실현됐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도 그 이정현 의원에 대한 그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순천 시민들 중에서는 그래도 이정현 의원이 그때 당시에 여당 의원이어서 순천에서 우리가 뽑아봤지만은 그래도 일 하나는 제대로 했고 예산은 정말 순천에 많이 가져왔다라는 어떤 인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어느덧 총선 국면으로 점점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연 단식 또 대여 투쟁 통할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설 변호사님. 네. 지금 당내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간만에 부는 훈풍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훈풍이요? 대표가 지금 단식에 들어가지고. 대표의 단식으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참 목숨을 걸고 하는 단식인데 내부적으로는 더 결속력이 확실히 높아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친명, 비명 나눠가면서 어떤 서로 갈등 상황도 있었지만은 최근에는 전해철 의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박지원 장관 여러 분들께서 방문도 해주시고 격려 방문도 해주시고 그럼으로써 저는 어찌 보면 정말 그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 된 이후에 가장 잘한 당내 정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지금 하는 단식이 그만큼 엄중하고 어찌 보면 대여투쟁, 대정부를 상대로 한 설득력을 가지기 위한 어떤 몸부림이라고 저는 보는데 제일 처음에는 단식을 시작할 때만 해도 상당히 우려가 많았어요. 구체적인 단식의 목표가 없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윤 대통령이 보겠냐 했지만은 어찌 되었든 간에 국민들로 하여금 지금 야당 제1야당의 대표가 단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그다음에 또 이게 당내에서 어떤 갈등 하나가 되지 못하는 민주당이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유권 그 지지층한테는 이번에 저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신가요? 저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단식으로는 아주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탄 단식으로 효과적이었다. 근데 이제 네. 저는 그 방탄이라는 의미를 그러니까 여당에 있는 분들이 쓰는 것처럼 뭐 검찰 조사에 대한 방탄 이렇게 이해하고 싶진 않고요. 예. 굳이 따지면은 비명계로부터의 방탄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인지상정상으로 단식하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험한 얘기합니까? 예. 그리고 단식이 끝이 나더라도 어느 정도의 회복 기간은 필요하시거든요. 그러면 9월, 10월 좀 지나가고 뭐 하고 하면 국감이고 그러면은 어느 순간 정신 차려 보면 아 이제는 진짜 못 바꾸겠다. 이제는 진짜 뭐 당대표 내려가라라고 하기 어려운 타이밍으로 돌입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타이밍을 굉장히 잘 잡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이게 이제 대국민적인 호소력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를 너무 박하게 평가하고 싶지도 않은 게 요새는 누가 해도 그래요. 요새는 뭐 민주화처럼 진짜로 모든 국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할 만한 거대 담론 이런 게 사실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해도 사실 별로 뭐 약간 왜 하시는 거지? 그냥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래서 굳이 저는 만약에 어떤 명분이라는 전략을 잡을 거였으면 더 확 좁혔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면은 민주당이 최근에 20, 30대 지지를 예전보다 많이 잃었다라는 지적도 많이 나오는데 예컨대 최상병 사건에 있어가지고 진실 규명이나 아니면 수사단장에 대한 어떤 항명죄 처벌하지 마라. 예. 요런 거를 한 이슈를 세게 잡아가지고 뭐 예를 들면 간다든지. 근데 이제 뭐 후쿠시마 오염수나 뭐 대통령의 뭐 민주적인 국정 운영 이런 거는 너무 크고 민주당이 계속 해왔던 얘기니까 약간 뭐 이것 때문에 굳이 지금 또 단식을 한다고? 그러니까 좀 잘 안 와닿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무슨 홍범도 장군 흉상 앞에서 차라리 단식을 하시지 그랬냐 이런 얘기 하던데 저도 예전에 민주화처럼 거대 담론을 위한 단식이 어려워진 시대라면은 차라리 이거를 전략을 확 줄이는 것도 방법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그런 아쉬움은 남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상병 외압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특검법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데 그 대표 단식하기 전부터 나왔던 얘기가 뭐 1특검 사국조에 대한 그렇죠.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오히려 구체적인 어떤 목표를 제시하면서 했으면 뭐 1특검 사국조 전부 다가 안 되더라도 뭐 그 안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받아낼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뭐 당리당략적인 게 아니라 국민들의 의혹이 있으면 이걸 해소하는 것도 하나의 일이기 때문에 저는 여당에서 거부하지 못할 것이다. 그냥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다. 뭐 특검법이 안 되더라도 국정조사라도 했었으면 어떤 출구도 있고 그다음에 대표의 단식이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좀 효과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었었는데 뭐 당초의 시작은 그런 좀 뭐 말들은 많았습니다만은 이제 이게 일주일 정도 넘어가면서부터는 오히려 이 단식을 빨리 이제 끝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뭐 일각의 시각 어떤 의견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진짜 단식을 해서 진짜 이재명 대표가 말한 것처럼 진짜 뭐 정말 죽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걸 정말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많이 해치지 않는 선에서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지지자들의 의견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끝이 딱 보이지 않나요? 어느 정도 하시다가 단식을 하다가 이제 좀 건강이 나빠지는 모습 그리고 병원에 가신 다음에 주변의 만류로 단식을 끝내고 좀 회복 기간을 거친 다음에 당으로 돌아오는 이 당연히 이런 수순 아닐까요? 네, 거의 그런 수순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 보면은 일단은 근데 약간 길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그 전체적인 말씀하시는 취지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구 전략이 사실 마땅한 게 없어요. 그렇죠. 스스로 이제 뭐랄까 배수진을 친 거니까요. 예를 들면은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천명이라든지 뭐 전면적인 국정 쇄신과 개각이라든지 이런 거 딱 들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안 하실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로 갑자기 돌아서도 그 대한민국이 좀 우스워지는 면이 있고 지금 전면적인 국정 쇄신이 어디까지부터가 전면적이냐 하면은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는 의도적으로 출구 전략 없이 잡으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최대한 본인이 노력하시다가 이렇게 이제 병원 가서 중단하는 그런 모습을 의도하고 저는 가고 있는 거다. 예. 그렇게 읽힙니다. 자, 사실 이제 단식은 좀 장기화 될 것 같고 이런 장기화가 이재명 대표에게 좀 정치적으로 득이 될 거다. 저는 네. 득이 많이 이미 됐다라고 이미 봅니다. 됐다. 예. 그동안에 어찌 보면 민주당을 향한 지지자들의 시선, 그러니까 뭐 반대하시는 분 입장에서야 뭘 해도 뭐 다 미우니까 뭐 안 좋게 보고 있고 그렇지만 당 내에서의 어떤 시선은 뭐냐면 아니 168석이나 가지고 있는 제1야당 거대 야당이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아니면 뭐 정부랑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러고 있는 폭정에 맞서서 싸우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지지자들의 목소리 많았거든요. 근데 좀 그동안 어찌 보면 극한적인 대립을 가져가는 게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좀 갈등 양상 보이는 게 중도층에게 보이는 모습은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렇죠. 악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도 과거에 어떤 사이다 이재명이라는 어떤 그 닉네임이 안 어울릴 정도로 너무 이제 다 빠져버린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있었었는데 저는 이번 단식을 통해서 당내에서 이러한 정말 목숨을 걸고 싸울 줄 아는 당대표구나라는 어떤 이번에 족적을 남긴 것 같아서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보여준 단식이 뭐 그 목적이 저는 일단은 상당히 참 좋고 그렇지만은 그 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있었지만은 오히려 당내에서는 상당히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이 단식을 바라보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모습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상당히 정치적인 상당히 이득을 많이 취했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번 단식을 놓고 보면 이재명은 살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는 죽이는 단식 아니었나 싶어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득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당내에서 일단 비명계를 잠잠하게 하고 좀 하나로 뭉치는 계기를 만들었어요. 저는 이재명 대표 개인한테는 이득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이번에 좀 재미있는 장면이 후쿠시마 오염수 집회를 사실은 단식 기간 중에 했거든요. 예. 당대표가 단식 기간 중에 당 차원에서 투쟁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200% 역량을 발휘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영끌 투쟁이에요. 예. 근데도 사실 그렇게 막 관심도나 낮고. 아니면은 참여하는 인원이나 요새 보면 뭐 민주당이 권리당원이 뭐 100만을 넘어가지고 뭐 200만에 가깝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거 치고는 사실 좀 잘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단식을 통해서 이재명 개인은 살렸지만은 민주당이 투쟁하려고 하는 이슈들은 오히려 동력이 좀 떨어지는 예. 특이한 지금 상황이 좀 벌어져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는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득이냐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집회라는 것은 자발성이 우선이 돼야 돼요. 예. 얼마 전에 우리가 그 교사분들의 여의도 집회 20만이 모였어요. 예. 정말 우리 사회에서 어찌 보면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어떤 정치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어찌 보면 상당히 정적이라고 평가가 되는 교사라는 직업군에 있는 교사분들이 여의도에 모이셔가지고 그것도 20만이라는 많은 숫자가 모였는데 너무 질서정연하고 너무나 그 간단 명료한 저는 집회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와 관계가 되고 어떠한 발언을 하고 자기가 진짜 이 더운 날씨에 가서 참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가 되면 그렇게 모인단 말이에요. 네. 누가 모이라는 소리 뭐 억지로 동원하지 않아도 집회는 됩니다. 근데 지금의 어떤 후쿠시마 이런 것들은 뭐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사안이 너무 중대하지만은 이게 우리한테 지금 당장 닥치지가 않았다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은 그렇더라도 야당 입장에서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발언을 하고 국제 외교적으로 한국에서 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동의하고 있는 거 아니다. 우리 이런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해외에서도 알릴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서는 조금 숫자적으로 모인 숫자가 좀 적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은 저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단식의 또 이면에는 검찰 조사가 또 숨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계속해서 검찰 측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뭐 단식하고 계시니까 이게 검찰 입장에서도 뭐 아마 부르면 그러니까 야당 대표를 여러 번 부를 수는 없어요. 예, 마지막에 한 번. 예.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도 불러서 뭐 아침부터 밤까지 딱 하고 끝내는 그런 그림을 원하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본회의 일정도 있고 아니면 단식하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정치적인 일정도 있고 하니까 뭐 예를 들면 오전 몇 시간만 가겠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서로 줄다리기를 하는 거죠. 근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걸 받아들이기는 좀 쉽지 않은 뭐 여러 내부적인 사정이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뒤로 가는 거예요. 예. 이것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사실 나쁠 게 없거든요. 일단 뭐 뒤로 가서 천천히 일단 가고 또 단식하시고 나면 그 직후에는 또 이거를 막 세게 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예, 검찰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점점점 뒤로 가는 일정인 거고 저는 검찰도 지금 보면 현직 야당 대표를 구속영장을 치든 기소를 하든 막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뭐랄까 확실하게 하고 싶은 검찰의 이해랑도 어느 정도는 맞아 떨어지는 거다. 그래서 양쪽 다 뭐 회기 아닐 때 불러라, 뭐 빨리 소환에 응해라 얘기는 하고 있지만 뭐 천천히 가는 거에 대해서 양쪽 다 그렇게까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검찰도 내부적으로 또 자료도 좀 더 그렇죠. 쌓고 이쪽에서 이제 반박할 것도 하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 전에는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10번이든 100번이든 내가 검찰 소환 조사에 당당히 응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번 조사죠. 이번 조사가 은근히 이제 좀 또 조율을 하면서 당당히 임한다라는 거. 아니 물론 지금 단식하시는 힘이 없으니까 예.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기 좀 예. 힘들겠지만은 예. 뭐 가신다고 얘기하셨으니까요. 뭐 저는 간다고 거기에는 별로 의심하지 않고. 힘 많이 있어 보이시던데요. 단식하시는데 얼굴이 오히려 우리가 아니에요. 조롱하자는 게 아니라 네. 예, 잘 버티고 계시더라고요. 확실히 3, 4일 때랑 5, 6일 때랑 확실히 하루하루가 좀 갈수록 조금 기력이 많이 안 좋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 저는 이거 검찰이 허를 찔렸다고 봐요. 대표에게. 예. 그러니까 본인들 생각 스케줄상으로는 8월 말 9월 초 해가지고 예. 대충 뭐 그래 회기 무조건 회기 때 우리가 영장 청구를 할 테니까 그 전에 어떤 형식적인 소환을 한번 하겠다 하는데 갑자기 단식 카드를 끌고 예. 낼 줄은 몰랐던 거예요. 이게 단식 카드가 나오면 어쨌든 간에 한 달 이상은 이걸 이 절차가 진행될 수가 없어요. 예. 솔직히 앉아 있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고 하거든요. 일주일이 넘어가면. 예. 근데 거기 가서 강도 높은 조사를 하루 내내 앉아서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검찰을 할 것인가 또 그러한 모습이 비춰지는 것이 과연 검찰이 어떤 이런 정치적 수사를 함에 있어서 자기들이 어떤 정당성을 얻어갈 수 있는 걸 제가 봤을 땐 별로 그런 게 없으니까 오히려 검찰 입장에서는 비회기 때 한 것보다 더 못한 결과가 나올 예.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저는 허를 찔렀다 봅니다. 네. 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라면 제가 너무 정치공학적인지 모르겠는데 쓰러질 것 같으면 오히려 갈 겁니다. 차라리 거기 가서 쓰러져 버리자. 그러니까 너무 제가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검찰 조사 받다가 검찰청 안에서 쓰러지는 장면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상황이 되면 이재명 대표는 가겠다고 하겠지만 검찰 입장에서 오히려 지금 단식 며칠째인데 오셔도 되시냐라는 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담당 검사면 제가 조사하다가 야당 대표가 갑자기 뭐 쓰러진다. 이거는 진짜 끔찍한 일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장기화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렇죠. 진짜 그림에 예를 들어 갑자기 검찰청 앞에서 수원지검 앞에서 기자들이 이제 나오기 기다리는데 갑자기 앰뷸런스가 거기서 와요. 예. 거기 실려가는 모습을 보이면 안 그래도 지금 검찰의 예. 무도한 수사라는 이미지를 더욱더 강화시켜줄 수밖에 없어요. 야당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또 한 맥락에서 궁금한 게 그렇다면 체포 동의안이 넘어왔을 때 국회로 단식 중이라면 지금 조사 없이 구속영장도 뭐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른바 당정론이 작동을 해서 이 체포 동의안이 부결될 수도 있지 않냐. 현재로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이걸 당해서 지금 저렇게 단식을 하고 있는데 영장 청구권이 됐는데 거기다 가결표를 던진다. 글쎄요. 그건 제가 봤을 때 이게 아무리 그러니까 평상시라면 상관이 없는데 저는 이런 상황이라면 가결표를 던질 의원은 글쎄 이상민 의원 말고는 없지 않으실까요? 지난 2월 말에도 민주당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결표가 많았어요. 한 표가. 그때는 자율투표를 맡겨놨어요. 네. 그러니까 뭐 당 내에서는 어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오히려 저는 그 가결표를 던지는 이유가 저는 두 개라고도 보여요. 영장 안 나올 건데 뭐 하려고 이렇게 이미지를 도망가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냐. 당당하게 가서 영장 기각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믿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정말 아니면 뭐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뜻을 달리해서 그렇게 가결표를 던졌다고 좀 하신 분도 있다고 전 보이는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라면 검찰이 영장 청구가 가능할까요? 저는 영장 청구 못할 것 같은데요. 지금 영장 청구도 못할 상황에서라면 것이다. 지금 오히려 검찰이 오히려 자충수가 빠지는 수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저는 안 될 거라고 근데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진술이라는 거는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실 매우 미미한 요소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와가지고 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할 리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과거에 이제 조사받으신 예를 보면 서면 진술서 내놓고 사실상 진술 안 하는 형태로 가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미 뭔가 자료가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부르는 이유는 아니 본인 소명도 한 번도 안 들어놓고 영장 치냐라는 그 어떤 최소한의 방어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이지 수사에 있어서 실질적 영향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는 뭐 상관없을 거라고 보고 소환 조사 여부와는. 다만 제가 검찰이라면 최소한 단식 중이나 단식 직후에는 영장은 안 청구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민주당에서 부결이 나와도 이거 방탄이고 또 뭐 혁신이 안을 다 져버리는 거고 막 얘기해도 좀 잘 안 먹혀요. 예. 왜냐하면 그냥 약간 인지상정이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단식한 그렇죠. 네. 분한테 그러냐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대표 단식이라는 게 아까 비명계로부터의 단식도 어느 정도 말씀드렸지만 영장으로부터 그러니까 비명계로부터의 방탄도 말씀드렸지만 영장으로부터의 방탄도 어느 정도는 되는 수순으로 가고는 있다. 뭐 그렇게 보여져요. 예, 이 민주당 내의 상황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으로 인해서 지금 크게 변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 일파만파입니다. 선거 조작 전문 조직들이 이 땅에서 반드시 사라지도록 발본색원해야 됩니다. 이 사건의 배후에 민주당이 인지대에서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조직폭력배 동원해가지고 나한테 조폭 자금 20억 줬다. 이런 게 진짜 선거 공작 아닙니까? 자, 우리 설 변호사님. 네. 당시에 대선 때 역할을 하셨어요, 민주당에서? 네, 그랬죠? 뭐 당시에 캠프에도 있었었고 뭐 이런 관련 당시에도 기억이 납니다. 이거에 예. 대해서 뭐 대장동의 몸통이 누구냐. 예. 근데 뭐 여기서 갑자기 김만배 씨의 이런 인터뷰 내용을 보고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 사건 시작이 누가, 예. 거기였구나. 어차피 그 조우영이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뭐 그 부산저축은행의 돈이 뭐 대장동에 투입이 됐다 뭐 안 됐다 뭐 이걸 떠나서 그 조우영이라는 사람이 부산저축은행에서 관련 수사를 받았어요. 브로커로서. 네. 예. 근데 수사를 받는데 처벌을 안 받았어요, 이 사람이. 예. 근데 희한하게 한 몇 년 지나서 2015년도인가 14년도에 수원지검에서 형을 받아요. 똑같은 사안으로. 예. 부실대출 관련한 브로커 혐의로. 근데 이분이 또 희한하게 대장동에도 관여가 돼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김만배 씨와 얘기 그래서 이것이 윤석열 당시 박영수 부장검사 밑에 있었던 윤석열 검사의 어찌 보면 당시에 이것이 시발점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는 이번에 이 사건이 드러나면서 이 가짜 인터뷰가 김만배 씨가 거짓말한 건지 신앙림 씨랑 짜고 한 건지 네. 이거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게 이제 김만배 씨가 신앙림 씨 출판 기념회인가요? 아무튼 책을 뭐 많이 안 사주면서 1억 6천 얼마 뭐 거액의 돈을 줬다라는 책의 거 아니겠습니까? 판권을 사면서. 그쵸. 예. 약간 이제 뭐 판권이 그런 아니에요. 거였던 거. 판권이 아니라 판권은 또 아니더라고요. 저도 아, 판권인 그래요? 줄 알았는데 그냥 책 3권. 책 세 권이 네. 그냥 절판된 책 세 권을 1억 6천이면 좀 비싸긴 하네요. 그러니까 그냥 사실상 그거는 명분이고 그냥 네. 돈을 준 거죠. 우리 보면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 출판 기념회하면 사실 그런 거 많거든요. 1,000권 산 걸로 치고 그렇죠. 저는 예. 2개만 들고 갈게요. 예. 뭐 사실 그런 비슷한 거 아니었나 저는 추측이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선 직전에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또 이제 당시 유력 대권 주자에게 굉장히 불리한 인터뷰를 짜고 친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게 그렇게 민감한 시기에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많이 다뤄지고 이렇게 한 게 뭔가 일련의 선거 공작 아니냐라고 네. 대통령실이나 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언론 입장에서는
아니 둘이 대화한 게 있고 뭐 우리는 어쨌든 이런 대화가 있다는 걸 보고 보도한 것뿐인데라고 하겠지만 예.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굉장히 민감한 예. 어떤 주제를 다루면서 이게 정말 제대로 뭔가 있는지에 대한 팩트 체크도 너무 없이 막 던진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차원인 거죠. 이 사람들끼리 돈을 대가로 해가지고 허위 인터뷰를 만들었냐가 하나의 쟁점인 거고 또 이 사람들의 무책임한 주장을 보도한 언론에서 최소한의 팩트 체크 기능을 했느냐 이거를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최근에 이런 여권이나 정부 여당의 움직임을 보면 뭔가 프레임화를 만들어 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아 이번 건도. 네, 그러니까 이번 건이 갑자기 이번 주 초반부터 정부 여당 아니 원내대표 할 거 없이 그냥 뭐 방통위 이동관 위원장이 국회 출석에서부터 시작을 장제원 의원이랑 둘이 티키타카를 하면서 뭐 이런 언론을 없애버려야 된다, 그냥 뭐 폐지시켜버려야 된다. 그때부터 하더니 갑자기 이게 대선 공작 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예. 아 정말 이제까지의 악재들 뭐 최상병 외압 수사 외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든지 지금 정부 여당에 불리한 어떠한 악재들이 정말 예. 많았는데 이걸 또 일소에 이걸로 좀 프레임 전환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걸 굉장히 그러니까 보면 아니 저는 그 책 세 권에 1억 6천 5백만 원 이상하다 생각해요. 예. 그 부분 수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왜 뉴스타파가 이게 그러니까 한 6개월 전에 이게 인터뷰를 녹음이 된 해놓고. 것을 왜 대선 직전에 발표를 했는지 그러면 그 과정에서 왜 6개월 뒤에 했는지에 대한 이걸 소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마치 민주당이 뒤에서 공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요청을 했다거나 뭔가 민주당과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무슨 뭐 대선 이런 무슨 제2의 북풍 사건이다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화 가는데 너무 눈에 보여요. 이게 불씨는 있는 건 알겠는데 그걸 옆에서 부채질을 막 하고 있는 게 제발 불타올라라 제발 불타올라라 이러고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너무 눈에 보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여당에서도 그렇고 세게 하냐면은 대통령이 실제로 약간 진짜 화가 났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 전해 듣게 뭐냐면 아니 대장동의 몸통이 어떻게 나라고 할 수가 있냐 이게 약간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냐. 대선 당시에 굉장히 화가 났다. 그러니까 사실은 네. 이게 너무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때 캠프도 그렇고 아마 후보도 그렇고 굉장히 격앙되어 있었을 네.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런 식의 대가 관계 같은 것들이 좀 나오고 하니까 아 그래 맞아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이렇게 나온 거구나라고 하다 보니까 좀 세게 드라이브가 걸리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러면서 언론의 이른바 정부 여당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가짜 뉴스 원 스트라이크 아웃, 뭐 폐간까지도 검토. 이게 너무 강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좀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저희가 과거에 보면 언론중재법을 민주당에서 세게 드라이브를 걸 때 그랬죠.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반대의 입장을 취하면서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 사실 했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원 스트라이크 아웃 폐간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어떤 기조로 가는 건가에 대해서 지금 좀 잡아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짜 뉴스라고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이거를 행정부에서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프레임으로 가더라도 결국은 사법부의 판단 어느 정도 거치게 되는 것인데 이 시스템을 어떻게 할 거냐? 미국식으로 차라리 그러면 배상금을 세게 때리게 해가지고 뭐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도록 할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 지금 하도록 뭐 형사법적으로 뭐 명예훼손의 처벌을 강화하는 건지 이거 프레임을 저는 제대로 잡아야 된다. 근데 저는 하나 제가 그 천 위원장 아까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얼마 전에 그 더 탐사라는 인터넷 여러 뭐 언론인데 또 왜 또 대통령 녹취 꺼내려 그래요? 녹취가 왜 그러냐면 제가 저는 녹취를 들었을 때 그때 전남 순천에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셨었어요. 제가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을 못 가고 국민의힘에 넘어왔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순천 위원장이신 제가 위원장, 거기 바로 앞에서 듣고 있었는데 그랬죠. 예. 저 막 어떡하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막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녹취록을 듣고 나면 과연 이 대통령에 대한 정체성은 도대체 국민의힘과 맞으셨던 것인가? 저는 되게 그 부분이 의아하게 생각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이 녹취록을 보면은 대통령께서 되게 이제 이념적인 색깔 없고 국민의힘도 별로 뭐 그렇게 뭐 별로 좋아하시지도 않고 DJ 노무현 좋아하시고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전체적인 느낌이. 근데 이제 막상 최근에 보면은 국민의힘에서도 부담스러워할 정도로 이념을 세게 가지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어떤 상황인가 이게 대통령 하시면서 뭔가 이 어떤
정보 보고 같은 것들을 정보기관에서 국정원 같은 데서 많이 받으면서 이념적인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신 건가? 잘 저도 모르겠어요. 자, 당황하신 것 같은데요. 네. 자, 이 두 분.